첫 번째, 자기소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금융상품 판매에 두각을 보일 수 있는 지원자 김수엽입니다. 특히 저희는 수엽 땡땡 서포터즈를 통해 60건 이상의 내점 홍보를 이룩했습니다. 수엽의 온라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두각을 보일 수 있는 지원자로 보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원한 수엽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이건 수엽을 얼만큼 조사했는지 사전 조사를 보기 위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연역을 줄줄줄줄 설명하거나 주머니에서 물건 꺼내듯이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인상 깊은 거 하나를 얘기하시고 그걸 쭈르륵 설명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지원한 땡땡 수엽은 인근 지역보다 규모는 작지만 주변 5곳보다 출자금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이는 경매장 신설과 직거래 유통망 확보를 통해 어업인들의 출자금을 더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입니다. 특히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최근 땡땡 사업의 첫 선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역시 조합원과 은행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공익성과 수익성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중 하나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경우의 수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MBTI가 ENFP라고 해서 100% ENFP가 아니잖아요. 어업인들을 위한 금융 지원이 기반이 되려면 수익성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캐시카우가 있어야지 그 공익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시장 상황이 불안정하다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캐시카우를 키우는 게 중요하고 내실을 갖춘 다음에 조합원들을 위한 공익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요즘 친구들이 인턴을 많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는 여러분들의 자기개발 의지와 트렌드를 읽어주시는 게 필요해요. 취업 시장 트렌드에 맞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는 스펙보다 직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더 추구하기 때문에 스펙을 맞추기 위한 친구들이 인턴 직무를 지원하는데 부랴부랴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견해를 덧붙이자면 대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때 수협에서 일 경험을 갖출 수 있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설계한다면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때부터 수협을 위한 준비를 하는데 애를 쓸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원하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데 필수 요소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30년 뒤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이 질문은 최종 목표를 기반으로 단계적인 계획과 비전을 설명하는 게 필요해요. 이제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조합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수신 업무와 여신 업무를 넘어서서 지자체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보고서 작성 능력과 현장 조사 경험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조합원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규모를 파악하며 피해 금액을 수치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서는 사내 정책 제안 보고서를 계속 전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0년 후에는 대외협력 부서에서 지역사회와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 확보로 조합과 지자체의 상생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악성 민원인은 어떻게 대처할 거니? 이건 우리들의 블루스의 1화에 나오는 차승원 배우님이 은행장으로 현몽식 배우님을 어떻게 설득하고 있는지 그 장면을 주목하시면 답이 나와요. 우선 감정적인 대응보다 고객의 말을 끝까지 듣겠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파악해 매뉴얼 기반의 해결책을 제안하고 필요시 선배님들과 동료들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오른쪽에 있는 영상 카드를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일곱 번째, 직장 상사와의 갈등이 벌어진다면 너 어떻게 대처할 거니? 이건 직장 상사와의 갈등을 경우의 수를 나눠서 설명하시면 더 좋아요. 먼저 제 입장만 고집하기보다는 상사의 의도를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감정이 배제된 사실 기반의 대화를 주도하고 여건이 되지 않으면 윗상사님에게 보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순환 근무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때는 못하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적극 의지를 긍정 회로를 결합시켜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지역은 오히려 제 시야를 넓히는데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고이게 되는 물은 언젠가 썩기 마련입니다. 현실 안주보다는 지역마다 우리 조합원들이 필요한 니즈가 무엇인지를 습득하면서 지역별 현안 이슈를 해결하는데 발빠른 수협인으로 보탬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인턴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데 그때 배운 점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이때는 구체적인 경험과 직무를 연결시켜서 말을 해야겠죠. 저는 고객 DB 관리 업무와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기반 안건을 제안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특히 고객이 필요한 니즈를 수치화를 통해 문제와 현안 분석, 해결책을 제안하여 회의 업무 시간에 그 내용을 수치로 통한 보고서를 제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해결책을 현실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성격이 외향적인가요? 내향적인가요? 이 질문 똑같아요. 아까 전에 ENFP 얘기한 것처럼 100% 외향, 내향 이런 건 없어요. 경우를 나눠보시는 거예요. 저는 평상시에 좀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 있거나 고객이 곤란한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을 때 제일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상품 제안과 고객 응대 업무에서 두각을 나타내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 할 말 있으시면 얘기해보세요. 마지막 할 말은 그냥 담백하게 감사 인사와 이 회사를 들어오고 싶어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면접을 통해 제가 수연 면접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다라는 데에서 너무 긴장이 됐는데 후회 없이 면접 답변을 얘기할 수 있어서 가장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이 기분을 조합원님과 선배님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펼쳐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해 보시는 거예요. 이상으로 면접 수협 기출문제를 10문제를 챙겨봤는데요. 실제 면접에서는 진심을 보여주고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조직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도가 높은지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좀 더 챙기고 싶다면은 영상 설명란에 저희 수업 링크가 있으니 클릭해 주시고요. 궁금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다음 영상도 지켜봐 주시고 오늘 면접도 후회 없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